외딴 산속에 모인 수백 명의 경찰들. 그 말인즉슨 최소 살인사건이란 것이었죠. 그 2달 이어서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이야. 그 안에 해결해. 의미심장한 미션을 받은 한 남자가 현장 전체를 훑으며 사건 현장으로 다가간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은 시체가 아닌 거대한 피웅덩이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범행 도구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주변에 널려 있는 범행 가능 도구들은 혈흔이 하나도 안 나온 거 보면은 단 한 방울의 피도 묻어 있지 않다는 것.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계획적인 범죄 같아요. 치밀한 계획 범죄라는 것이었죠. 그냥 편하게 보라니까. 이어서 현장을 대충 훑어보던 것 같던 남자가 유일하게 무언가 사라진 것을 캐치한다. 그는 창고 주인이랑 연락됐는데요. 팀장님 말씀이 맞네요. 없어진 것 같아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 있었대? 장태수였죠. 예. 그때 봤어? 네. 세 번째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뭐예요 이게? 수색견이 발견했는데 시체를 묻으려고 그랬나? 땅만 파놓고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범인이 판 거 같죠 이거? 이어서 후배 경장들과의 회의가 시작되는데 아무거나 얘기해봐. 제 생각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거는? 발견된 혈흔의 양으로 볼 때 최소 몸무게 40kg 이상의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올라갔다면 흔적이 발견되어야 맞습니다. 현장은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그곳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었거나 유인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었죠.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현장에 연고가 있고 지리감 높은 범인이 미리 범행 현장 물색했을 거야. 그리고 공범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정신이 잃은 피해자를 현장으로 데려왔고, 그의 논리는 만약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다면 반항했을 텐데 현장 지나치게 깔끔하잖아. 어떻게 생각해? 반박 불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메모까지 하며 경청하는 후배를 뭐 적은 거야? 선배님 말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질책하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왜 반박을 해? 첫째, 현장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나? 둘째, 피해자 혈흔에서 술이나 마약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어. 이거 보고서 안 봤어? 셋째, 시체 없잖아. 약은커녕 외상의 흔적조차 알 수 없는데 이미 피해자가 정신이 잃었다 단언한 근거가 뭐냐? 왜 안 물어봐? 보고서는 봤습니다. 말씀하신 의문이 든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팀장님께서 확신하시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긴해. 공에 입각한 합리. 그가 가장 질색하는 태도였습니다. 내가 침묵질이나 하자고 편하게 하네? 누가 계급장 달고 회의실에 들어와? 앞으로 멱살 잡고 덤빌 각오 없으면 회의실 들어오지 마. 나 시간 낭비할 생각 없어.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회의에 임하는 자세였죠. 하지만 이번 수사까지 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뭐 현장에서 뭐 좀 나왔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잠깐만. 지금 팀장급 회의할 건데. 저 안 갑니다. 매사에 직관적이면서도 나중에 회의록 보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독불장군인 그의 스타일을 누구나 내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 진짜 참자 하니까 이게 정말. 당신 혼자 수사해? 동료들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그때 사라진 시체, 범인이 마을 저수지에 유기했을 겁니다. 갑작스레 저수지 물부터 빼서 확인해 보세요. 확신에 찬 정황을 확실해요? 아니요. 아니 발견된 혈흔 양으로 볼 때 시체 토막내서 하수구에 버렸을 겁니다. 아무 말 내뱉기를 근처 청아주 싹 다 뒤지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시전하죠. 지금 장난해? 생각 내뱉는 거 쉽습니다, 팀장님. 어차피 뛰어다니는 건 내가 아닐 테니까요. 현재의 정황으론 지금으로서 단언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됐습니까? 그저 형식적 회의 따윈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피를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현장에 방문한 태수는 범인의 목적은 하나였을 거야. 칠흑 같은 밤이었을 범인의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시체를 처리할 작정으로 온 거야. 천천히 사건을 재구성해보기 시작하는데 살해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격이 깨끗해. 객관적 증거를 통한 분출자는 하나 없이. 확실한 정황과 저게다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피라면요. 토막내서 무드 작정이었네요. 범행 도구는 물론이고 구덩이 팔 삽까지 미리 준비해왔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객관적 증거들과는 상반된 왜 시체를 묻지 않았을까요? 우아한 정황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변수. 예상치 못했던 예상 밖에 돌발 요소가 발생했으니까. 변수의 등장이었죠. 피를 안 치운 게 아니라 못 치운 거야. 뭔가 계획이 틀어진 거네요. 아무리 침착한 놈이라도 당황했을 거야. 그리고 그래서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 오후에 태수가 체크했던 난로가 아니라 사라진 무언가는 그 안에 기름이 필요했던 거야. 기름이었습니다. 급하게 태워야 할
다른 흔적이 있었을지도 몰라. 여기 남은 흔적이 아니면 어딜요? 범행 지식이 있는 놈이야. 피마저 그대로 두고 간 범인이 혈흔만으로 피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 피보다 더 급하게 처리해야 할 다른 증거가 있는 거야. 가장 급하게 어쩌면 자신의 실혼까지도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이 세상에서 태워버린 무언가.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절대로 남겨둘 수도 없고. 이 추론이 뜻하는 것은 또 다른 곳에서 제2의 현장. 방화의 현장이 있을 거란 것이었습니다. 김영사 확인해봤어? 그렇게 네, 여기 태수의 추리는 현장을 빠져나가려면 터널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근데 숫자가 안 맞습니다. 한 대가 비어요. 그대로 맞아떨어지죠. 수색 대상은 현장 인근의 유기한 차량입니다. 전대원 차량 발견 즉시 무전 바랍니다. 이상. 그런데 다음날 네, 선생님. 딸의 담임에게 온 전화 한 통. 저 오늘 수학여행 마지막 날 아닙니까? 하빈이 수학여행에 간다던 딸이 수학여행 신청 안 했는데요. 아예 신청조차 안 하고 불참자 대상 자습에 나와야 하는데 하빈이 집에도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며칠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아버지와는 달리 딸에게 오케이. 전화를 걸어보는 게 아니라 내 전화번호 하나 보낼 테니까 위치 좀 따줘. 최대한 빨리. 전화번호 추적을 의뢰하죠. 이어서 본인의 추리 그대로 방화 차량이 발견된 제2의 현장에 도착하는데 그리고 아래 흔적을 봤을 때 피해자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때 추적을 의뢰했던 핸드폰의 위치가 전송됩니다. 잠깐 놔둬봐. 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지형, 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위치했던 장소가 지금 정확히 태수가 위치한 이곳, 즉 살인사건 현장이란 것이었죠. 이거 왜 여기를? 피해자. 게다가 피해자 혈액형 뭐라고 그랬지? O형이요. 검출된 피해자의 피는 O형 확실해? 예, 확실합니다. 딸의 혈액형과 동일했습니다. 이어서 DNA 검사를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는데 심지어 딸은 며칠째 전화를 받고 있지 않았기에 모든 정황들이 그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여기 뭐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뭐예요? 증거물이 발견되고 피해자 DNA랑 확인해 보셨어요? 금방 나와. 근데 누구 건데 이래? 차에 치이고 덤불로 쓰러지면서 남은 증거일 확률이 높겠네요. 누가 치인 걸까요? 같은 시각 한 여고생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데 태수의 딸 하빈이었죠. 피해자겠죠? 가해자일 수도 있죠. 심지어 신호등을 지그시 바라보던 그녀는 빨간불과 출발하는 차량들을 보고는 같은 시각 저 확실한 거죠? 아무 상관 없다니까. DNA 불일치를 확인하고 안심하던 태수에게 불길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그렇게 아니 경위는 무슨 아니 애가 빨간불에 그냥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온 곳엔 가벼운 경상을 입은 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살아있는 딸의 모습에 안도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 이외의 사람, 즉 가해자란 생각이었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올해 최고의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볼게요. 비록 서투른 솜씨이지만 정성스레 미역국을 준비 중인 태수. 오늘은 딸 하빈의 생일이었죠. 그런데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아무리 기다려도 딸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 학원 끝났어. 그녀는 2달 됐네요. 그만둔 지. 학원을 끊은 지 오래였죠. 안 그래도 하빈이가 갑자기 그만두겠다 그래서. 그 시각 하빈이는 지하철 여행 중 또래 가출팸의 범죄 현장을 직관하게 됩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그때 자기야, 나한테 전화 좀 해봐. 곧바로 변수가 발생하고 핸드폰 없어졌어? 없어. 전화해보라니까. 거기 있었잖아. 있었는데. 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아니야, 전화하라니까. 좋됐다. 일촉즉발의 순간 웬 경찰 사이렌이 지하철 내부에 울려 퍼지죠. 하빈이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내려 그대로 따라가기까지 하죠. 몇 시간 뒤 네. 태수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이름? 장하빈이요. 경찰서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나이하고 주민번호 불러. 07050942115993 18살이요. 그녀가 불려온 이유는 싸움 잘하네. 어린애들다웠지만 하여튼 요즘 애들은 자기 맘에 안 들면 들이받고 순식간에 주변 모든
모든 사물들의 정보를 종합해 앞에 있는 경찰의 특성을 파악한 뒤 아빠 때문에 안 배워본 운동이 없어서요. 그를 입맛대로 컨트롤하기 위한 근데 이해는 가요. 시동을 걸기 시작하죠. 맨날 보시는 게 강간범 아님 살인자니까. 아주 넌지시 경찰이셔? 아빠의 직업을 흘리고 네. 어릴 때부터 아빠가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모르는 사람 조심해라. 어떤 상황에서든 공감대를 공략하며 스스로 보호할 줄은 알아야 한다. 경찰의 심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싸울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보호만 한다는 게. 지랄하네. 저 또라이 같은 년이. 조용히 하네. 그때 태수가 도착하고 애들끼리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 싸운 거는 뭐 쌍방폭행이나 원만하게 합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트로는 가벼웠지만 근데 다른 문제가 좀 말씀하시죠. 그 현장에서 돈 안 된 핸드폰 몇 대가 발견됐는데 서로 자기 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 파고들수록 그 현장은 어딥니까? 호텔이에요. 아주 점입가경이었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네 의지로 간 게 맞냐는 거야. 야, 게다가 니도 가출한다며. 우리 팸 들어오고 싶다며. 딸의 속내까지 듣게 되고 그런 적 없어. 하비는 핸드폰도 쟤들이 훔친 거고. 모든 걸 부인하지만 동네 최고의 프로파일러 아빠 앞에 거짓말이란 부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빈도 18년을 잃은 아빠 밑에서 자라왔기에 이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도 딸의 탐지만큼은 확신을 할 수 없었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연락 주시죠. 몇 분 뒤 아빠가 차린 생일상은 한 입도 되지 않은 채 무심하게 건네진 그녀의 첫마디는 언제 나갈 거야? 다음 달에 복귀 아니야? 태수는 이 계속 연장할 거야. 딸을 위해 신경 안 써도 된다. 본청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상황이었죠. 그냥 복귀해. 그 이유는 그럼 혼자 살겠다는 거야? 엄마랑 이혼했을 때 각오한 거 아니야? 엄마의 부재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한 거 잘 알아. 뭔가 깊은 사정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시간 보내면서 그러고 싶지 않아. 둘은 이미 앉아. 아직 얘기 다 안 끝났어. 지금까지 아빠 없다 치고 살았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근데 이제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건너간 듯 보였죠. 근데 다음날 태수가 속해 있는 범죄행동부속팀의 신임 면접날이 밝아오는데 외관부터 서로 상극인 것 같은 두 지원자들, 심지어 가방의 내용물은 더더욱 상극입니다. 이 새끼 뭐야? 들어와. 그렇게 면접이 시작되고 구대웅 경정은 네. 조카 있어? 초장부터 네, 제가 그런 거를 썼나요? 태수의 셜록질이 이어지는데 됐었네. 조카게 아니라 제 건데 그 취미가 다꾸 하는 거예요. 이 새끼 뭐야? 다이어리 꾸미기. 어릴 때부터 일기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 녀석 개 스티커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TMI 세계 챔피언이었죠. 됐네요. 반면 이어진 경정 취미 있어? 이 녀석은 없습니다. 전 일이 재밌습니다. 투머치 세계 챔피언의 모범 답안이네. 구경정은 경찰 왜 됐어? 그 어쩌다 보니까 됐네요. 면접 최악의 답안까지 이경정은 납치 살인 사건 수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건 뭐라고 생각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우선 파악하고 증거의 공백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이 상극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범죄는 결국에는 인간이 저지르는 행동이고 상호작용이잖아요. 피해자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일 테니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르다는데? 설득해봐. 그렇게 F5만 8000%와 티미네이터의 물론 상황 분석도 중요하죠.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활달할지 아니면 내향적일지, 공격을 받았을 때 강하게 저항했을지 아니면 방어적이었을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이해해봐야 저는 사건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감정을 소모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에 영향을 받을 위험도 있죠. 용의자든 피해자든 철저히 분석 대상으로 여길 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경찰이라면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릴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피해자라면 절 위해 울어주는 경찰보다 범인을 잡아줄 경찰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저는 공감도 수사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TF 끝장 토론 면접이 마무리되죠. 이어서 저 경찰 잡지에 기고하시는 컬럼 잘 보고 있습니다. 열정 5만 8000%의 어진에 눈꽃만 간단해야지. 합격하면 마지막 질문에 선배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건가요? 합격하면 알 수 있겠지.
그렇게하면 알 수 없는 거. 지린 우문현답을 가르쳐준다. 사실 신입을 뽑은 이유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태수가 본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죠. 위에서 오라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막나. 그의 뛰어난 능력이 지방에 남아있는 것을 불허했지만 딸아이가 내년에 고3이기도 하고 혼자 있는 딸을 위해 케어할 사람이 저뿐이라서요.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게 됐어. 그래서 누가 더 나? 후임자 말이야. 그날 저녁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저녁이나 같이 할까요? 이제 볼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이 정도면 태수가 사이코패스. 사회성을 밥 말아먹은 건지 집에 꿀을 처발라 놓은 건지. 사실 저녁은 딸의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였죠. 별로. 그래 쉬어. 그런데 그때 울리지 말아야 할 곳에서 진동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야? 핸드폰 진동이잖아. 가방 안에서 났잖아. 핸드폰이라고. 가방 열어. 싫어. 심지어 웬 돈봉투와 함께 들어있는 처음 보는 핸드폰이었죠. 이건 뭐야? 이어서 친구 거야. 친구 누구? 누구라고 하면 부녀 간에 알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친구가 왜 너한테 이런 걸 맡겨? 자식 물건 뒤지는 부모가 또 있나 보지. 왜? 아버지의 저희를 훔친 핸드폰일까봐? 선빵치기 시작합니다. 파출소에서 내가 한 말 안 태수가 하빈의 심리를 분석한 것처럼 믿었잖아. 하빈도 태수를 분석했었죠. 네가 거짓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은 있고. 부녀 간에 말꼬리 돌리지 말고 그날 일 솔직하게 말해. 줘. 핸드폰 주인 데려와. 그럼 돌려줄 테니까. 지리는 자강두천이 끝나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는데 그 어떤 통화 기록도 그 어떤 연락처도 없는 완벽한 공기계였죠. 전화번호 하나 줘야죠. 명의자 누군지, 분실 신고 내역 있는지. 010. 그런데 그날 밤 태수의 서재를 연 누군가가 핸드폰을 회수해 갑니다. 하빈이었죠. 그리고 그때 지리는 타이밍에 섬뜩한 문자가 도착합니다. 다음날 묵묵부답인 그녀. 아니, 이미 방을 나선 지 오래였죠. 장하빈! 너 지금 대놓고 가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난 그 수학여행을 간다고 얘기를 좀 하지. 그렇게 떠나는 그녀를 바래다주며 또다시 왜? 태수의 머릿속에서 훔친 핸드폰일까봐? 그녀에 대한 의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어서 태수가 향한 곳은 지난밤의 파출소였죠. 예,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연락 한번 드리려던 참인데. 까드지가 연주경찰서엔 어떻게 오셨어요? 결국 열정녀 어진이 뽑힌 듯 보이는데 팀장님, 여기 범죄분석팀 새로 오신 분이라는데. 안녕하세요. 대용도 뽑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 붙는 거 아니었어? 서장의 결정이었죠. 그 요새 일도 많고 둘 다 뽑으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가 구대용 경장이고, 그리고 이 뭐더라? 이어진 경장입니다. 서장이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과 합격 전화 언제 받으셨어요? 그날 우리 면접 끝나고 우린보다 먼저 전달받은 합격 전화. 전화 오셨어요. 장태수 팀장님한테. 그것도 직접이요? 맞아. 태수의 통보. 안 될 줄 알았는데. 즉 원래는 본인이 불합격이었다는 뜻이었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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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진짜 사랑하는 캐릭터인데 라이즈라고. 가자고. 어서. 그 친구가 안 물어봤어요. 한편 그날 밤 머뭇거리는 태수의 손가락. 그가 오후에 전달받은 사실은 핸드폰이요. 가출한 애들이 훔친 게 맞더라고요. 딸의 결백이었습니다. 본인의 오해였죠. 그리고 그 죄책감은 태수를 1년째 비어있는 한 방으로 이끌게 됩니다. 늘 하빈의 편이었던 범죄자 마음은 귀신같이 읽으면서 애 마음을 그렇게 몰라. 아내와 함께 쓰던 방이었죠. 모르겠어. 정말로 하나도 모르겠어. 무조건 믿어야지. 그리고 애까지 망치려고? 그녀는 현재 내가 왜 죽었는데?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신 때문이잖아. 아내의 환상, 아니 태수의 죄책감이었죠.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까드지가 한 야산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와 하빈의 핸드폰이 울려 퍼지고 다음날 근처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눈에 인트로에 친구동은 찾고 확인했는데요. 너무나도 미스테리한 여기 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운동이가 발견됐던 곳이었죠. 사람 피 확실해? 심지어 그 양은 예, 과수팀에서 추정하기로는 혈흔 양이 2리터가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즉
살인사건이네. 100% 살인이었습니다. 맞아, 소장님.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이 사건까지는 조사 후 하겠습니다. 태수는 조금이라도 후임자까지 뽑아놓고 장소 특성상 증거 찾기 어려울 겁니다. 딸과 더 있고자 할 수단으로 분명히 제가 할 일 있을 겁니다. 활용하기 시작하죠. 그리하여 인트로의 일련의 사건들이 미친 듯한 속도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과 절망의 한숨이 동시에 내뱉어지죠. 10여 년 전 어느 날 건네진 이혼 신청서.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참을 수 있어. 근데 그것 또한 하빈이 망치는 건 못 봐. 하빈이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건 내가 실수라고 그랬잖아. 정말 실수였어? 그것 또한 하빈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확신해?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지수야. 맨날 범죄자만 보더니 정말 미쳤어? 어떻게 하빈이를 의심해? 그리고 그 의심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ING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는데 내가 병원에서 연락했어. 마치 할머니 보고 싶어서. 아빠의 신문을 피하기 위한 장치 같았죠. 할머니 부른 저희가 뭐야? 저희? 하지만 평소에 연락이나 해? 일부러 부른 거 맞아. 끝돌리는 팔도 이렇고 허리도 잘 못 숙이는데 반박 불가. 머리는 어떻게 감아? 그 아비의 그딸다웠습니다. 열어줘. 그동안 어디 있었어? 할머니 기다리잖아. 대답 먼저 해. 주변의 모든 상황을 할머니! 완벽하게 활용하죠. 그때 한 연락을 받은 태수가 급하게 달려간 곳은 원하는지 알아내는 게 가장 웬일로 회의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대포 차량 동선 추적 중에 확보한 녹화본입니다. CCTV에 용의자가 찍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수팀에서 계속 분석 중인데요. 심지어 신장은 약 168cm 내외의 여성으로 추정된답니다. 하빈의 키와 똑같았죠. 옷차림이 말이야. 게다가 젊은 애 같지? 옷차림마저 10대인가? 똑같았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사건 당일 현장 인근 기지국에서 수신 및 발신된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보시다시피 명의자들 신상은 다 확보된 상태고요. 물론 그 목록엔 일일이 다 전화해서 딸도 알리바이 확인해야죠. 포함이었죠. 이어서 뭐 같으세요? 현장에서 나온 유일한 물증을 분석해보는데 서면은 종류가 워낙 많아서 현재 태수의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은 DNA는 범인이 안 나왔어? 딸이냐 아니냐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단서긴 하지. 갖고 있는 놈은 무조건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니까. 이게 아주 새빨간 건데 이게 뭘까?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딸과 면담을 해보려는데 부재 중인 방에 문을 연 흔적을 체크하기 위한 종이가 끼워져 있었죠. 일반 여고생이 한 짓이라기엔 너무나도 치밀했습니다. 갖고 있는 놈은 무조건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게 아주 새빨간 건데 본격 수색이 시작되고 유독 홀로 잠겨있는 서랍이 발견되죠. 그때 하빈이 도착하고 방으로 향한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본인의 보안장치 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치는 종이뿐만이 아니었죠. 왼쪽 상단에 샤프심까지 포함된 이중장치였습니다. 나갔다 온 거야? 그리고 다시 대면한 그녀에게서 빨간색 인형 열쇠고리를 발견하게 되죠. 이제 무게추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 쪽으로 기울지만 문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10여 년 전 하빈 아빠! 문 좀 열어봐!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아빠는 똑바로 봐봐. 똑같은 방에서 아까 경찰 아저씨들이 아빠한테 다 전부 다 얘기했어. 너 그날 숲속에서 무슨 장아비 일로 와봐. 가만히 있어. 산산조각 났던 유리처럼 가족들의 관계도 내가 안 죽였어. 여보. 산산조각 나버렸었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태수의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몇 시간 뒤 어쩐 일이세요? 회의록만 보시면 된다더니. 뭐 좀 나왔나 해서. 대포 차주 찾았습니다. 차량 빌려간 것도 여자애 맞답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정보가 들려오고 대충 나이는 모든 정보들이 보기에는 10대 후반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단 하나도 비껴가질 않았죠. 곧 알게 되겠죠. 창고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소량의 리라 블루투드가 발견됐어. 리라 뭐요? 뭐 신종 마약이? 그 주로 당뇨병 치료하게 쓰이는 성분이거든. 그러면 피해자가 당뇨병을 앓았다면은 이게 고령일 확률이 높겠네요. 선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 확률상 그렇지. 그때 차 빌리네요. 얼굴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하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대포차 모아놓은 주차장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비록 합인은 아니었지만 날짜도 같고 분명 아주 익숙한 실루엣과 더 익숙한 얼굴, 딸과 함께 파출소에서 보았었던 가출소녀 송민아였죠. 신원 나왔어? 아니요. 요새 대포차는 익명 SNS로 빌리는 거라 시간이 일단 얼굴로 대조 가능한 DB 리스트부터 전부 뽑아. 그리고 지금 이 부분 확대 출력해서 인근 파출소에 다 돌려. 이어서 동료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전 태수는 한 발 앞서 아니 어쩐 일이세요? 미나의 전과 기록과 박경희. 의료 기록을 체크하며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뇨약 처방 기록은 없네요. 진단받은 적도 없고요. 아무래도 송민아가 피해자는 아닌 듯 보였죠. 이어서 그녀의 모든 SNS 계정까지 조사해보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조건만담을 유도하는 대화명에 부재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접속 중인 아이디가 발견되고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답장이 오죠. 몇 시간 뒤 만나기로 한 모텔 앞으로 한 차량이 도착하고 송민아가 아니 파출소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때 운전자도 하차하고 행동거지를 보아하니 포주일 확률. 이어서 비행이 시작되는데 30분을 달린 후에야 그들의 종착지에 다다르지만 출입을 확인하기 직전 그들이 낌새를 눈치채죠. 야, 빨리. 그렇게 골목 추격이 이어지고 차로에서 대각선으로 놓쳐버리고 맙니다. 같은 시각 치열하게 수색 중이던 형사과도 드디어 찾았다. 송민아의 신원을 확보하고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송민아 끝내 안 났어? 리미트가 해제되고 말죠. 너 그날 대화전에 갔던 거 다 알아. 무슨 소리야? 일부러 차에 뛰어든 거잖아. 현 상황은 마치 내가 왜? 10여 년 전 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그때 그날의 데자뷰 같았습니다. 내가 전부 다 확인했어. 허나 달라진 점은 맞아. 죽고 싶어서. 하빈의 성장 그리고 아직도 안 믿겨. 엄마의 사이는 엄마가 날 두고 자살한 게 자살이었죠. 수학여행 가기 싫었어. 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떠들고 그러기 싫었어. 근데 이 집에 있는 건 더 싫어. 어찌 보면 아빠랑 같이 사는 거 늘 자신을 의심하는 아빠와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 사춘기 소녀에게 있어서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송민아 만난 적 없어. 파출소에서 본 게 다야. 그리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처음으로 강하게 느껴지는 내 말 좀 믿어주면 안 돼? 하빈의 감정 어린 모습에 태수도 머리를 감탄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방에 들어온 하빈의 표정은 또다시 감정이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얼굴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돈을 인출 중인 한 여고생. 대포차 빌린 여자의 신원 나왔어요. 송민아라고요. 새벽에 현금 인출한 기록이 떴어요. 송민아였죠. 같은 시각 돈을 챙겨 달아날 준비를 하던 포주도 야잔. 결국 잠깐만, 야 안에 있다. 내가 멈췄어. 붙잡히게 됩니다. 억울한 거야? 저 새끼가 초 돌았나? 깜짝 놀라버리잖아. 야, 개소리 하지 말고. 송민아 어디 있어? 하지만 모르겠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었죠. 최영민 24살이고 송민아랑 같이 조건 사기 폭행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네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상황에 둘이 들어가. 신입 둘을 투입하려 합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웬만하면 장 팀장이 직접 하죠. 뭐해 안 들어가고? 네. 그리고 역시나 송민아와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그냥 오다가 다 만난 걸 사이씩이나. 둘의 신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의 향연이었죠. 알면서 뭘 불어. 저런 건 서류만 봐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런 쓸데없는 얘기. 이것은 지금 사실대로 말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프로파일러의 진실 말할 때 표정이나 어조가 어떤지 기준선 파악해야 앞으로를 위한 거짓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 워밍업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민아를 본 게 언제입니까?
아니 절에서 이미 열겠어요? 그리고 안 열 겁니다. 송민아 데려오기 전까지. 어차피 지금 유의미한 정보를 줄 리가 없단 판단도 함께였죠. 나와. 송민아가 어딘지 불어야 잡아오든지 말든지 하죠. 잡아와야 분다니까요. 한쪽만 입 열면 서로한테 불리한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겠지. 우선 송민아 잡는 게 먼저야. 그런데 그때 뭘 찾은 게 있거든요. 구경장이 송민아 SNS 비공개 계정인데요. 특이점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남이 찍어준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폭력의 흔적을 남기려던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여기 멍자국이에요. 그렇다기엔 멀쩡한 사진이 많은데. 구경장 찾은 문제니까 답도 같이 찾아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태수가 향한 곳은 최영민의 차가 멈춰섰던 그들의 아지트 윗집이었죠. 이 친구 보신 적 있으세요? 요 며칠은 아무도 못 본 것 같은데. 역시나 별다른 성과는 없어 보이던 그때 태수의 눈에 그녀의 멍자국이 캐치되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진실 질문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관찰한 뒤 아들이랑 둘이 살아요. 초등학생이요. 의도적으로 상처를 바라보며 아, 그녀의 대답을 유도합니다. 어제 물 청소하다 넘어져서. 이건 거짓이었죠. 근데 애들은 왜요? 혹시 뭐 특이한 점 없었나요? 아무래도 애들이 모여 사니까. 태수의 눈엔 모든 것이 거짓투성이었습니다. 보면 전화 드릴게요. 왜 그러세요? 거짓말이야. 뭐가요? 어제 다친 거 아니야. 멍이 든 상태로 봐서 최소한 이틀은 지난 상태야. 게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다 흔적 같은데. 짙은 폭력의 악취가 강하게 진동했죠. 팀장님 피곤하시겠어요. 남들보다 많은 게 보이는 사람은 모른 척할 게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수의 촉은 이번에도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찾았어요, 송민아. 형사과도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고 바로 앞에. 같은 시각 구경장도 무언가를 찾아내는데 이건 송민아의 공개 계정이에요. 남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요? 공개 계정인데 자기 사진을 단 한 장도 올리질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과 숨기고 싶은 것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커 보이지 않아요? 그 가설을 갖고 조사하던 중에 송민아가 중고거래로 산 물건을 찾았는데 요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이어트 주사제예요. 체중을 굉장히 강박적으로 관리했던 것 같아요. 아주 익숙한 문장과 원래는 당뇨병 환자나 고도비만 환자들 치료로 쓰이는 성분이라는데 리라글루티드? 더 익숙한 이름이 네, 맞아요. 리라글루티드 맞아요. 들려온다. 피해자 혈흔에서 소량의 니라글루티드가 나왔어. 그 말인즉슨 송민아는 가해자가 아니라 송민아 피해자일지 몰라. 살해당한 피해자일 확률이 크단 곳이었죠. 근데 지금 송민아 연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팀장님! 그들이 연행 중인 건 역시나 송민아가 아닌 다른 소녀. 파출소에서 만났던 또 다른 가출 여고생 지연이었죠. 카드를 쓴 게 쟤더라고요. 아저씨 이어서 바람 좀 세게 해주세요. 이 바람쐐의 목적인 독대란 것을 눈치챈 태수는 피곤할 텐데 커피라도 하냐고. 형사를 보낸 뒤 나 기억하죠? 그녀와 마주합니다. 너 송민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 이어서 아저씨 딸 만나러 간다고. 최악의 답변이 들려오죠. 분할인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파출소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던 하빈의 말은 내가 알기론 아닌데. 모두 거짓이란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왜 만난 거야? 그게 궁금하면 아저씨가 책임지고 나 나가게 해줘요. 나 송민아 돈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둘이 같이 모은 거고 비밀번호도 그래서 아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풀어줘요. 상황은 안 그럼 나 아저씨 딸이 송민아 만났던 얘기 전부 다 까발릴 거예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10여 년 전 하빈아! 모든 비극은 하빈!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빈아! 미친 듯이 찾아 헤맸던 딸 하빈아! 하빈! 하빈이는 천만다행으로 멀쩡하게, 아니 너무나도 괴이한 모습으로 발견됐었죠. 그리고 이어진 불길한 호각 소리. 같이 사라졌던 남자아이는 산란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다시 현재 갑자기 송민아가 피해자라니. 송민아는 확실한 거야? DNA 검사 결과 피해자 확실합니다. 사망을 확실시되고 그러니까 송민아는 가출팸에서 나갔다 누굴 만나러 간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 둘은 민아가 원래 자기 얘긴 잘 안 해서 암묵적 계약을 모르겠어요. 진행하죠. 그래. 그리고 같은 시각 누구? 태수의 경찰서에 하빈이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저 장태수 팀장님 딸이에요. 오. 그냥 속옷만 두고 갈게요. 그렇게 그래, 저쪽 자리야. 양의 탈을 쓰고 감사합니다. 손쉽게 태수의 자리로 들어온 그녀는 주변을, 아니 살인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찾아내죠. 그 시각 아는 거 전부 얘기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날 파출소 간 날이요. 그날의 아저씨 딸이 송민아 핸드폰을 훔쳤어요. 모든 정황이 미나가 핸드폰 없어졌다고 내 거 빌려서 전화했더니 장하빈이 받았어요. 지가 주웠다고 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장하빈이 폰 돌려주겠다고 해서 미나가 받으러 나갔고요. 언제야 그날이? 11일이요. 그날은 그게 미나 본 마지막 날이에요. 미나가 사라진 날이었죠.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안 되고요. 미나 혹시 죽었어요? 한편 딸내미 왔던데. 태수는 뒤늦게 사무실로 돌아오지만 이미 하빈은 떠난 뒤 남은 것은 오직 사건 보고서를 읽은 흔적뿐이었죠. 같은 시각 하빈의 빨간 실뭉치 인형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수사 중이던 구경장은 혹시 장하빈이란 친구 보호자 기억나세요? 그럼요. 같은 경찰인데 당연하죠. 그럼 얼마 전에 성민아 서류 받아갔던 분이 태수가 장태수 경감님이요. 모든 것을 한 발 앞서 알고 있었던 사실과 그래요? 하빈과 가출팸의 연관성을 알게 되죠. 그런데 전에 송민아 찾으러 왔던 사람이 누구래요? 그 사실을 형사님들이요. 숨겨줍니다. 아, 같은 시각 태수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10여 년 전 그 비극의 날을 떠올리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화창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내아이 또한 사실 하준아 가자. 자, 하준이도 자전거 그만 타고. 태수의 아들이었죠. 엄마, 우리 가서 놀고 올게. 너무나 행복했던 내 가족의 피크닉과 동생 잘 챙기고. 우리 이제 술래잡기 할 거야. 뭐야 이게? 뭐? 그저 보기만 해도 1, 2, 흐뭇했던 두 아이들. 이제 찾는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영원히 떠나고 그 신발만이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 이거 아드님 물건 맞습니까? 땅에 묻혀있던 걸 찾았어요. 아주 익숙한 천이 그에게 건네지죠. 분명 하빈이 하준과 놀이를 하던 그 천이었습니다. 심지어 땅에 묻혀있던 걸 찾았어요. 마치 증거를 숨기듯 땅에 묻혀있었다는 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태수의 촉이 강하게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10여 년 전 해결하지 못했던 그 강한 촉이 지금 다시 한번 딸의 방으로 태수를 이끕니다. 없어요. 송민아, 네가 죽였어? 이에 미동조차 없던 그녀는 대답해. 하준이 말이야. 동생의 이름을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 동생을 넘어 엄마는? 태수 주변 모든 이들의 죽음을 엄마가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자살했다고 생각해? 재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인류였습니다. 3사의 미리 보기 예측 분석 콘텐츠와 미공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무비 멤버십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다음주 3사회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줄여서 진짜 오래 본 드라마 중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의 딸이 사이코패스라는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생전 처음 보는 신선한 소재를 촘촘한 스토리, 소름 돋는 연출, 지리는 연기가 삼위일체로 시너지를 내며 극강의 몰입도와 재미를 선사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현 속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드러나는
다양한 의문점과 반전들이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구성돼 있어 숨도 못 쉬고 보게 만드는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더불어 이에 딱 어울리는 배우 한석규의 딕션과 연기는 그 몰입도를 한 차원 더 높여주고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회상전개가 단 1의 이질감도 없이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스며듭니다. 특히 단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감각적이고 디테일한 연출들과 전환 효과들이 너무나 훌륭한데 그걸 보는 맛도 상당하고요. 추리, 서스펜스,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최고의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정주행 자신있게 강추드리고요. 현재 MBC에서 매주 금토 밤 9시 50분에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저는 다음 주 3, 4회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무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 끝까지 다룬 영상 선공개, 미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주야,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보시고 봐라.